안녕하십니까. TK정형외과 김태균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재활에 대해서 안내하는 방송을 준비하였습니다. 흔히 무릎 인공관절 수술은 수술이 100점, 재활이 100점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재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앞둔 분들한테 여쭤보면 이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재활 치료가 수술보다 더 어렵다. 수술하고 나서 통증이 무지 심하다는데, 뻗정다리 안 되려면 꺾기 치료해야 되는데 그게 너무 괴롭다는데, 어떤 분은 보니까 근 1년은 고생하던데, 수술하고 나서 직후에 계속해서 통증이 심하고 너무 괴롭다는데,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수술하고 결과가 잘 됐다, 성공적으로 잘 됐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가 좋으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보다도 안 아파야 되겠죠. 두 번째는 내가 하고 싶은 일 마음껏 할 수 있으면 되고, 그러면서도 관절을 오래오래 쓸 수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수술이 100점, 재활이 100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술 100점이라는 것은 어떻게 100점을 맞을까요? 세 가지 요소를 갖추면 됩니다. 첫 번째는 인공관절을 좋은 걸 써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인공관절이 수십 가지가 나와 있고, 인공관절을 만드는 회사마다 다 자기네 회사 제품이 좋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실은 전문가 입장에서 꼼꼼히 보면 조금 더 환자분한테 적합한 관절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관절도 있습니다. 무엇이 좋은 관절이냐 하면 본인의 뼈의 형태와 모양에 잘 맞고, 무릎이 움직이는데 그런 생역학적 기능이라고 그러죠. 그것을 잘 갖춘 관절이 좋고, 마모가 적게 되고 인공관절을 뼈에 붙여놓은 것이 떨어지지 않음으로써 오래 쓸 수 있는 관절이 좋은 겁니다. 의료진의 기량도 중요합니다. 수술하는 의사의 기량이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수술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또 빨리 수술을 할 수 있으면 합병증을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수술뿐만이 아니라 마취, 또 수술 후 보살핌 등 회복 과정을 도와줄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의료진들의 역할도 중요하고, 또 의료기관의 시설과 장비의 수준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의료진의 기능이, 수준이 성공 요소의 두 번째 요소가 되겠고, 세 번째는 환자의 상태입니다. 면역력이 좋아야 합병증도 예방할 수 있고요. 근력이 튼튼해야 수술 후 재활을 제대로 받을 수 있고, 뼈 상태가 튼튼하면 인공관절 고정이 제대로 되기 때문에 오랫동안 쓸 수 있고, 본인의 인지 기능, 감정 상태의 기능, 의지도 튼튼해야 수술 후 재활의 협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좋습니다. 이렇게 인공관절, 의료진, 환자의 세 가지 요소가 갖추어지면 수술이 성공적으로 되는 겁니다. 이제 나머지 100점을 위해서 재활이 되려면, 재활은 왜 중요하냐면 통증 해소뿐만이 아니라 기능 회복에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재활 과정은 가능하면 통증 없이 재활을 하는 것이 좋고,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관절의 기능 회복뿐만이 아니라 전신 기능을 회복하고 마음 건강까지도 회복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런 단계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 과정, 영어로는 머더 네이처 힐링 파워라고 합니다. 그것을 고려를 해서 재활 과정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첫 번째는 우선 통증으로 인해서 고통받지 않도록 하면서 합병증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보행기를 이용을 해서 걷는 능력을 회복하고, 고통을 동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절 가동 범위를 하고 근력을 키워나가고, 균형 감각을 키우고 일상생활을 해나가고, 이제 마지막 단계로 정신 건강을 회복해 나가고, 이런 순서로 재활을 해나가면 되겠습니다.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눕니다. 1단계는 수술 후 대략 2주까지 실밥을 뽑는 시기죠. 회복기라고 말할 수 있고, 두 번째 단계는 6주까지 해서 대략 일상생활을 회복하는 단계입니다. 보행기를 떼고 이제 혼자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시기. 3단계는 수술하고 나서의 대략 3개월 정도입니다. 중간 정도의 재활이 이루어지는 시기로 이제 웬만큼 혼자서 지낼 수 있고 운동도 웬만큼 할 수 있고, 빠른 분들은 직업에 복귀할 수도 있는 시기가 됩니다.
4단계는 3개월에서 6개월 단계, 이제는 직업 복귀도 하면서 스포츠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첫 번째 단계, 1단계, 수술 전부터 수술 후 2주까지의 단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 재활은 수술하기 전부터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유지하고 약물 관리를 하는 것이 수술하고 나서 합병증을 예방하고 수술 후 재활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 상태를 점검한다는 것은 환자분이 마취나 수술을 견딜 수 있는지, 심장 기능은 어떤지, 폐 기능은 어떤지 이런 상태를 봄으로써 수술을 하는데 체력이 웬만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그전까지는 몰랐다가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려고 건강검진을 하는 과정에서 질병을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 재미있는 사실은 인공관절을 받는 분들이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오래 사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이유는 관절 수술하고 나서 재활을 열심히 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아마 건강검진 과정에서 이렇게 발견되지 않았던 질환을 미리 검진을 하고 진단을 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하나의 요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몸과 마음의 상태를 건강 유지를 하는데 만성질환을 관리를 하고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약물 관리를 하는데 인공관절 수술 받는 분들 평균 나이가 70세입니다. 70세쯤 되면 대략 만성질환이 대개 한두 가지씩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약물을 드시고 계세요. 근데 이 드시는 약 중에서 많은 약이 피를 묽게 하는 항응고제나 아니면 소염진통제를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약들은 수술하고 나서 지혈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약들은 수술 전에 약을 끊어야 되고 어떤 약들은 약을 지속적으로 드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혈압약은 계속 드셔야 되고 당뇨약은 수술 아침에는 끊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수술하고 나서도 수술 중에도 혈압이 유지가 돼야 안전하기 때문에 혈압약은 드시게 됐고 좋고, 당뇨약을 드시게 되면은 되게 공복을 하기 때문에 당뇨약을 드시면 저혈당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수술 전에는 당뇨약은 그날은 끊으셔야 됩니다. 수술하고 나서 이틀까지는 대개 통증도 심하고 합병증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최신 통증 기법을 이용을 해서 통증이 없이 지나가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통증을 심각하게 느끼면 그것이 본인한테 괴로움도 되지만 심장에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부정맥이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심근경색 같은 합병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증 조절을 잘해서 고통 없이 지나가게 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조기에 침상에서 가동을 시작함으로 인해 가지고 합병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심호흡을 자주 해주는 게 좋고 기침도 함께 해줌으로써 폐렴 같은 호흡기 합병증을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가만히 누워 계시면은 욕창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침상에 있는 도중에도 자꾸자꾸 움직여주는 게 좋고, 이 시기에는 약물 사용도 많이 하고 아직 정신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다가 낙상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보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술 후 3일에서 7일 사이에 수술 상처 치료를 잘해서 합병증이 없어야 됩니다.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 상처가 잘 나았다 그러면 고개는 절반 고개는 넘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인공관절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제일 무서운 합병증이 감염인데, 수술하고 이 시기에 상처가 깨끗하다 그러면 감염 합병증의 위험성은 많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 이 시기에 전신 상태를 회복하는 시기고, 침상에서 하는 운동, 이제 조기에 보행기를 이용을 해서 걷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조심스럽게 재활 치료를 도와드려야 됩니다. 이 시기가 지나고 나면은 이제 초기 단계의 회복기 재활을 합니다. 이 시기에는 통증 조절하고 합병증 예방을 하고 기동을 시작을 합니다. 재활 내용을 보면
침상에서 유연성 운동을 하고 근력 강화 운동을 하고 보행기를 사용을 해서 걷기 연습을 하고 이제 관절 가동 범위도 대략 90도 정도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은 이 시기에는 아직 상당히 아프기 때문에 병원에서 처방해 드리는 약을 규칙적으로 드시는 게 좋고, 걸을 때는 보행기를 사용을 해서 걷고 얼음찜질은 거르지 않고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2시간 간격으로 얼음찜질을 해주는 게 통증도 내려드리고 붓기도 내리고 또 온도가 내려가면은 대사 기능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직 손상도 막을 수 있어서 수술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조직 손상을 막을 수 있어서 저 시기에 얼음찜질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 할 수 있는 운동은 이렇게 대략 8가지가 있습니다. 힐 프롭스라고 해서 앉아 있거나 누워 있을 때 무릎을 편 상태로 유지해서 관절 구촉을 막아주는 거고, 대퇴사두근의 근력을 키우는 운동, 무릎 펴고 다리 들기를 해서 하지 직거상이라고 그러죠. 허벅지 근육과 코어 근육을 키울 수 있고,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 외전근 근육을 할 수 있고, 발목 펌프 운동을 통해서 종아리 근육도 키우면서 심부혈전, 혈전증 같은 합병증도 피울 수 있습니다. 힐 슬라이드, 뒤꿈치 미끄럼 운동을 통해서 초기에 관절 가동 운동을 하고, 침상에 걸터 앉아서 무릎 펴는 운동을 통해서 허벅지 근육을 강화할 수 있고요. 선 상태에서 체중을 한 발 다른 쪽으로 옮김으로써 균형 감각을 회복을 해서 이런 낙상 방지를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이제 화면 보시면서 하나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워 계시거나 앉아 계실 때 저렇게 발목 뒤에 이 수건을 말아서 깔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하면 무릎이 다 펴진 상태에서 되기 때문에 관절 구축을 막을 수 있습니다. 저게 왜 중요하냐면 초기에는 굽히는 각도보다는 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저렇게 발목 뒤에 수건을 말아서 놓음으로써 편 상태로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허벅지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인데요. 무릎 뒤에 저렇게 수건을 말아서 놓고 무릎 오금을 바닥에 딱 붙인다는 느낌으로 발끝을 내 쪽으로 향하면서 하나, 둘, 셋 힘을 가하고 풀고 이렇게 해주면 고통 없이 무릎에 가해지는 큰 부담 없이 허벅지 근육을 키울 수 있는 운동입니다. 하지 직거상 운동이라고 해서 무릎을 편 상태로 다리를 들어주는 운동입니다. 저렇게 하면 허벅지 근육과 복근이 강화가 됩니다. 내려올 때는 엉덩이 근육도 좋아지고요. 초기에는 저게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아까 보여드린 하지 쿼드리셉스 세팅 엑서사이즈만 하셔도 됩니다. 이제 옆으로 누워서 다리를 드는 운동을 합니다. 엉덩이 외전근 강화 운동인데 처음에는 힘들기 때문에 수술하지 않은 쪽을 위로 해서 저 운동을 하시고 통증이 익숙해지면 반대로 누워서 하고, 중요한 포인트는 저렇게 다리를 든 상태에서 하나, 둘, 셋 유지를 해서 근력을 키워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앵클 퍼프 운동입니다. 발목 뒤에 수건을 놓고 발끝을 내 쪽으로 향했다가 발끝으로 향했다가 이렇게 하면 종아리 앞뒤 근육이 교대로 수축이 되면서 다리 아래쪽에 쏠렸던 피를 심장으로 돌려주기 때문에 다리 붓기도 내리고 심부정맥 혈전증 같은 것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수술 전후에 가장 중요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술하고 나서는 바로 관절 운동을 하는 것이 통증을 수발하기 때문에 통증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하는 운동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발끝을 바닥에 놓고 천천히 굽히는데 욕심내지 말고 한 60도 정도만 굽혔다가 펴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저 시기에는 각도를 많이 굽히는 것보다는 처음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앉아서 무릎 펴기. 그래서 침상에 걸터 앉아서 무릎을 펴는데 무릎을 펼 때 다 펴지 말고 저 정도 한 20-30도 정도는 마지막 신전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저 시기에는 관절 초기 근력 강화 정도만 하면 되기 때문에 저 정도면 충분합니다.
앞뒤로 체중을 옮기는 겁니다. 앞으로 다리를 벌린 상태에서 앞으로 옮겼다가 뒤로 옮겼다가 옆으로 서서 한 발을 들었다가 옆발을 들었다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균형 감각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 후 2주까지의 과정은 아직은 많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재활에 대해서 욕심내지 말고 수술 후 통증 조절 잘해서 고통스럽게 지나지 않고 합병증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고 초기에 보행기를 이용해서 걷는 연습 그리고 침상에서 할 수 있는 운동을 하시는 것이 그것만 해도 아주 대단히 성공적인 재활 치료를 한 것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가장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이 정도 운동만 해도 대단히 잘하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